오늘 준비한 케이스는 상악 중절치부, 즉 11번과 21번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다음 GBR을 시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64세 여자 환자가 되겠고요. 사용한 고리식재는 코티칼 본 타입의 동종고리 식재인 슈어호스 사용을 했고요. 멤브레인은 비흡수성의 DPTFE, 사이토플라스트 사용을 하였습니다. 식립된 임플란트는 TS3SA가 되겠고요. 술전 상황이 되겠습니다. 롱스팬의 브릿지, 특히 좌측과 우측의 구치부에는 심한 근단부의 병소와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다수 치아를 발치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전치부입니다. 물론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지만 11번과 21번의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GBR을 했던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판틱 베이스였던 11번과 21번의 심한 수평적인 치조골의 퇴축을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 노출된 임플란트 부위를 GBR을 시행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수술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브릿지 커팅 이후에 발치를 했고 플랩을 열어서 11번과 21번의 TS3 직경 3.5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심한 수평적인 퇴축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스레드가 많이 노출됐죠. 여기에 아이디얼한 본의 컨투어를 만들기 위해서 GBR을 시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비흡수성의 DPTF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고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렇게 전치부에 플랩을 열기 위해서 통상적인 방법의 플랩을 디자인을 합니다. 수평절개선 그리고 버티컬 인시전. 그러니까 수평적인 퇴축을 보이는 중절치 부위, 그쪽 부위에 골 증강을 위한 GBR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강된 치조골의 볼륨에 맞춰서 연조직의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고자 한다면 연조직의 어드밴스먼트가 필요하겠죠. 연조직의 어드밴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티컬 인시전을 만드셔야 됩니다. 드릴링 하고요. 워낙 수평적으로 퇴축이 심해서 이니셜 드릴링도 굉장히 포지션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사이드 커팅 드릴을 이용해서 먼저 아이디얼한 위치에 인덴테이션을 만들어 주고요.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엔 드릴링할 때 앵귤레이션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이드 커팅 드릴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드릴 익스텐션에 모든 드릴을 연결을 하는 것이 앵귤레이션을 컨트롤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이퍼 드릴을 쓸 때는 드릴 익스텐션에 연결을 해서 드릴링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렇게 드릴링을 잘 하시고 3.5 직경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힐드 리지에 GBR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고리식재의 선정도 중요하지만요. 고리식재가 환자의 자가골로 치환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뼈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코티컬 퍼포레이션이거든요. 피질골 위쪽에서는 블러드 서플라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본 셀들에 대한 서플라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고리식재를 위치시켜야 될 부위가 완벽하게 힐링이 된 코티컬 본 상방이라고 한다면 골재생이 불리하겠죠. 그래서 4번이나 2번 라운드벌을 이용해서 이렇게 피질골에 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본 매로로부터 블리딩도 잘 유발되게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토플라스트와 같은 DPTF 멤브레인은 굉장히 뻣뻣합니다. 콜라겐 멤브레인과는 전혀 물성이 다르게 되겠죠. 수화도 되지 않고요. 따라서 어댑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본텍 핀이 되겠습니다. 오스템의 GBR 키트에 있는 본텍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냥 본텍을 이용해서 말렛을 이용해서 에이펙스 부위를 고정을 해줍니다. 즉 고리식재가 에이펙스 쪽으로 유출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절개선 하방에 즉 코로널 파트 쪽은 고리식재를 덮어주면서 제어 부위들이 뜨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 멤브레인 홀딩 수처라고 하는 수처를 이용해서 사이토플라스트의 코로널 파트 부위를 눌러줍니다. 팔라타 플랩이나 링걸 플랩 하방으로 끼워 넣어도 되겠지만 이
사이토플라스트와 같은 DPTF 멤브레인의 탄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다 들려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수술할 당시에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열리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뻣뻣하고 딱딱한 그리고 탄성이 센 DPTF 멤브레인을 사용을 할 때는요, 어댑테이션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에이펙스 쪽은 본택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고요. 절개선의 하방 쪽에서는 저런 멤브레인 홀딩 수처 아니면 팔라탈이나 링걸월에 본택을 고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프로치가 링걸이나 팔라탈 쪽이 썩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멤브레인 홀딩 수처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런 다음 이렇게 봉합을 해주게 되겠죠. 봉합을 해주고 나서 찍은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수루 6주째의 힐링 양상입니다. 6주째 힐링 양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 멤브레인 홀딩 수처를 제거하는 시기가 대략 한 6주 정도, 저는 6에서 8주 정도 후에 제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고리식재 쪽으로 어느 정도 1차적인 고라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시간이 4주에서 6주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 멤브레인이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골재생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초기 한두 달까지는 플랩이 열리는 걸 극도로 싫어하겠고요. 그래서 저 멤브레인 홀딩 수처를 제거하는 시기가 바로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때 정도 되면 연조직도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돼 있으니까요. 수루 약 24주, 6개월 정도 후에 2차 수술을 시행을 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DPTF 멤브레인은요, 노출되지 않으면 하방의 골재생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연조직 힐링 굉장히 잘 일어났고요. 2차 수술, 즉 DPTF 멤브레인의 제거를 위해서 절개를 가하고 플랩을 열었습니다. 멤브레인 제거하고 나서 하방에 골재생이 된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슈어호스라는 동종골 이식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자가골의 치환 그리고 신생골의 재생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커버 스크류를 덮을 정도의 신생골의 재생이 있어서 위에 신생골을 약간 다이아몬드 벌을 이용해서 그라인딩을 한 상태에서 커버 스크류를 제거하고 힐링 어바트먼트를 체결을 해줬고요. 전후 비교 사진이 되겠습니다. 심한 수평적인 퇴축을 보였던 케이스에서 장기 안정적인 볼륨의 유지를 위해서 이때는 멤브레인으로 볼륨을 리컨스트럭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종고리 식재를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종고리 식재보다는 이때는 코티칼본 타입의 동종고리 식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멤브레인을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이 아닌 비흡수성의 최적 안정성이 있는 사이토플라스트와 같은 DPTF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랑 컨투어를 유지를 해냈고요. 이렇게 매시브한 GBR을 시행한 전치부 케이스에서는 진지바의 트리밍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신생골에 대한 본 메로우의 어코모데이션을 위해서는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를 통해서 진지바의 트리밍과 본 메로우의 리모델링들을 유도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 보철물을 좀 사용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진지바의 어떤 컨투어링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최종 보철물로 전환을 해주는 것이 심미적인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입니다. 전치부에 심한 수평적 퇴축을 보였던 케이스로서 흡수성이 아닌 비흡수성의 DPTF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호리존탈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한 GBR이 되겠습니다. 사용한 고리식재는 이종골이 아닌 슈어호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동종골을 이용하면 흡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동종골 중에서도 코티칼본 타입의 동종골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의 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코티칼 100%의 슈어호스를 사용을 했고요. 대신 동종골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런 최적의 흡수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딱딱하고 공간 유지 효과가 뛰어난 DPTF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DPTF 멤브레인은 최적 안정성은 좋지만 물성이 굉장히 술자에게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어댑테이션을 위해서 오스템의 GBR 키트에 있는 본텍 그리고 멤브레인 홀딩 수처들을 이용해서 고리식재를 완벽하게 컨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어댑테이션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케이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